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 미라클 수능 영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유형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 18번, 20번, 22번, 23번, 24번이 되겠습니다. 각각 목적,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들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도 필요하겠죠. 각 문제별로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을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잘 파악해서요. 지문에서 무엇을 파악해 줘야 되냐면요. 목적을 나타내는 것, 즉 주제를 잘 파악해 줘서 선택지 5개에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주제 파악 유형 같은 경우는요. 18번, 20번, 22번, 23번, 24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목적, 요지, 주장, 주제, 제목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죠.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는 중심 소재도 찾아줘야 되지만 목적 유형 같은 경우는 중심 소재 파악 없이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만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파악 유형 중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기 좀 어려울 때는요. 뭘 찾아주면 좋겠다? 목적을 나타내주는 힌트 부분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목적에 대한 힌트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봐야겠죠. 지문에서 6번째, 7번째 문장에 목적을 나타내는 힌트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원하다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무언가를 원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겠다? would like to가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so that입니다.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죠. 자, so that뿐만 아니라요.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들, 주로 뭐 투부정사라든지 in order to나 in order that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선 so that이었고요. 자, 세 번째 요청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 지문에서 뭘 나타내겠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7번째 문장이 열심히 뭘 알려주고 있어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7번째 문장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뭘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에 6번째 문장을 남겨놨는데요. 이유는 같이 보셔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These kinds of commands are unacceptable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러한 종류의 댓글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있어서요? For a channel like this 되어져 있죠. 이런 채널에 서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I would really like to ask. 나는요. 정말로 요청하는 것을 바랍니다. 즉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요? That all of my followers keep these things. 나의 모든 팔로워들이요. 어떻게 해주는 것을? 이것들을 keep in mind. 명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우리 모두가 이 채널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 파악할 수 있네요. 자, 댓글에 대한 규칙이죠. 위에 나왔던 것처럼 these kinds of comments라 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 댓글에 대한 얘기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these thing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댓글에 대한 규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목적이 뭐였다? 댓글에 대한 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바로 목적을 통해서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에 대한 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새로 개설한 온라인 채널을 홍보하려고. 이거 아니죠. 홍보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 온라인 생방송 날짜 변경 아닙니다. 부적절한 댓글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자, 부적절한 댓글이라 되어져 있는 거 댓글에 대한 규칙이겠죠? 따라서 요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시면 온라인 채널 구독 연령 제한을 고지하려고 이런 거 나온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구독자들의 요청사항을 공유하려고. 자, 나의 요청사항이 아니라 온라인 구독자들의 요청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부적절한 댓글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 유형 같은 경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제문, 즉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 하나만 찾아내시면요, 그걸 통해서 정답을 풀이해 주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유형이니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진행했고요. 이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with Etha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앞에 Hello everyone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welcome back 하고 있죠. 앞에 뭐였다? 명령문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lcome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어 있고요. back은 부사입니다. To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ith Etha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어디로 다시 왔는데요? To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채널이에요. 자, 그것이 뭔데요? With Ethan이 바로 뭡니까? 이 채널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With Ethan이라고 하는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W가 대문자 되어져 있고 E도 대문자 되어 있죠. 고유명사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전치사구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As always, I'm trying to make this channel a place that my followers of all ages can enjo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As always로 되어져 있는 거 부사구죠. 이렇게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am try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 자, try는 알고 계신 것처럼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가 되겠고요.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뒤에 부분 보시면요. To make this channel a place that my followers of all ages can enjoy.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o m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is 채널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a place라 되어져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뒤에 부분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my follow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of all ages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can enjoy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enjoy에 걸려져 있는 게 이 that이었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항상 그렇듯이요. 끊어갈게요. I'm trying. 나는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노력하고 있죠? To make this channel a place. 자, 이 채널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공간인데요? That my followers of all ages can enjoy. 모든 연령대의 나의 팔로워들이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Recently, in the comment section,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of language that is inappropriate for younger viewer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recentl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in부터 시작해서 section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유도부사 나왔습니다. 따라서 도치되겠죠. There 유도부사, have been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Some exampl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of language 되어져 있는 여기가 examples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도 이 앞에 있는 language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접속사면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가 동사입니다. 자, inappropria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부터 뒤에 전체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recently 최근에요. 끊어갈게요. in the comment section 댓글 섹션에서요. 끊어갈게요.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of language. 자, 언어의 몇몇 사례들이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례예요? 뒤에 설명해주고 있죠. That is inappropriate.
부적절한 사례였던 거죠. 자, 누구에게 있어서요? For younger viewers. 어린 시청자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Also,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that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자, also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죠. have been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some comment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커멘트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R이 동사입니다. not은 부사, relevant라 되어진 여기가 보어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부터 channel까지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또한요. 끊어갈게요.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몇몇 댓글들이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댓글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at are not relevant, 관련이 없는 댓글들이죠. 자, 뭐에 대해서요? To this channel, 이 채널에 관련돼서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se kinds of comments are unacceptable for a channel like this. 자, these kinds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of comment,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R이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unacceptable,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for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서 보시면은 요 like this라 되어진 여기가 이 채널을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댓글들은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디에서요? 이와 같은 채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would really like to ask that all of my followers keep these things in mind so that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would like라 되어져 있죠. 어디까지? S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really는 부사죠. would like to 하면은 want랑 똑같은 친구죠. 자,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모두 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명사 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대승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all of my follow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keep이 동사가 되겠고요. these things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in mind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so that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는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e가 주어고요. can enjoy가 동사가 되겠죠. all은 여기 부사입니다. this 채널이 목적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실 거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뒤에 뭐다?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자, so that이 붙어있을 땐 목적이. 근데 so가 떨어져 있어요, that이랑.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차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뭐였던 거예요? 목적이었던 거죠. 자, 따라서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나는 정말로 요청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뭘 요청하는 건데요? 대절이죠. 나의 팔로워들 모두가요. 이것들을 명심해 줄 것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우리 모두가 이 채널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주제문이었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주제문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졌는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뭐였습니까? 앞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여기가 뭐였어요? 도입이었어요. 도입이 1, 2번 문장 그리고 3번 문장까지도 다 모두 도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넘어가서 4번 문장에서 뭐가 시작돼요?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전개가 4번, 5번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실 전개가 6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주제문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마무리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어떤 공지사항이나 메일 같은 것들이 주로 18번에 잘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는요. 앞에 뭐가 나온다? 도입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옵니다. 중간 뒷부분에 연결될 때도 있고 앞쪽에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간에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 적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가운데쯤을 좀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7번째 문장 계속해서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장입니다. I always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ways는 부사입니다. apprecia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your time and support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nd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난 항상 당신의 시간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Please keep watching이라 되어져 있네요. keep이라 되어져 있는 지금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Please는 이렇게 부사입니다. 자, keep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watching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입니다. 자,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문장 마무리 문장이었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장을 파악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렇게 지문이 나와져 있죠. 이 지문에서요 뭘 찾아줘야 되냐는 거예요. 주장하는 바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 주장하는 바를 찾아서 이쪽에 5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에 맞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단계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중심 소재는요 앞에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들을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당연히 단어 자체가 반복되는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중요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반복이 아니어도 중심 소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다 찾기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뭘 찾는 게 중요하겠다? 반복되는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요 중심 소재 파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자 전 세계가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점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증가하는 거죠. 자 뭐에 의해서요? By the ever expanding influence of machine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기계들의 계속 확대되는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겁니까?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특히나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인공지능에 의해서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Many begin to imagine. 많은 사람들이요 상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상상하는데요?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두려움 속에서 또는 기대를 품고요. 자, a future with a diminished allure for human decision making. 미래인데요. 자, 어떤 미래입니까? 인간의 의사 결정 역할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가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자, whether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whether 뭐뭐이든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요. 우선 due to 나오니까 뭐뭐 때문인 거죠.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AI 조수들의 커지는 존재감 때문이던지요. 또는요. 자율 주행 자동차들의 출현이든지 간에요.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이 되는 거가 되겠죠.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인데 어떤 것으로서요? As the decision makers. 의사 결정권자들로서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Would appear to be in decline.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어구. 자, 어떤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 반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 반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중심 소재 첫 번째 반복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Influence of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요.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ce라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게 뭐였죠? AI의 영향력 증가였죠. 자, 요것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단어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요. 거의 유의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의미 반복보다는 단어 반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이라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과 두 번째 문장에서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in decline이라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인간의 결정권 약화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중심 소재를 이렇게 파악했지만 이 중심 소재가요. 뒤쪽 가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선 중심 소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파악해 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답의 범위 축소해줘야겠죠. 중심 소재 파악해준 것을요. 실제 선택지에 넣어서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AI 영향력 증가가 어디 나와져 있었어요? 1번에 AI 발전 가능성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5번에 AI의 영향력 확산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나온 게 없어요. 따라서 1번과 5번이 나와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간의 결정권 약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간은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이건 해당되어 있지 않겠고요. 다만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또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이 결정권 약화의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번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인간의 결정권 약화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1번과 5번이 나와져 있는 AI의 영향력 증가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의 범위는 어디로 축소하면 되겠다? 2번, 3번, 4번은 아니고 1번과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의 범위는 1번과 5번으로 이렇게 축소해 놓는 것 정도까지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seems to be 그리고 many 이렇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었죠.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통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 통념은요, 저자가 뭐 합니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통념을 파악하고 그것이 주제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요. 네 번째 문장에서 앞에서 쭉 도입이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however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역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나타내요?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입에서 이야기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의사가 나올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역접 표현도 주제를 나타내는 그런 힌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있어요. 여섯 번째 문장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crucial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crucial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주제를 나타내는 또 힌트가 작용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져 있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로? 목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것이 뭐다? 주제를 나타내는 힌트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몇 번이요? 여섯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우리 잠깐 보면요. It is crucial.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대절 뒤에 나오고 있는 진짜 주어가 중요한 거죠.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우리 자신의 오류성을 인류가 수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요. We utilize our capacity.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데요? To overcome such failures. 그러한 실패들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position ourselves.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요. 자, 뭐로써요? As the overseers, 감독관들로써요. 자, 어떤 감독관들입니까? AI's own growth and applications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AI 자체의 성장과 적용들의 감독관이 되는 거죠. 언제요? 가까운 미래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주제를 명확하게 찾아주면요.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서 AI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죠. 주제 찾아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요. 자, 인간의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서 AI 감독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 어디 나와져 있습니까? 자, 아까 1번과 5번의 정답 범위 축소해놨잖아요. 그 중에서 봤더니 5번에 인간은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나와져 있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겠다? 5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소재를 통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하고 주제문 찾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정답 골라주는 방식이 이러한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주장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진행했고요. 자,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이네요.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many begin to imagine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a future with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mak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as는 접속사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the word가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see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o be affected라 연결되고 있죠? 여기가 보호로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creasing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by부터 시작해서요. influence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여기 쉼표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안에 잠깐 보시면 in general이라 보이는 부분이 이 machine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specifically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요. 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였죠. begi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to imagine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조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쉼표 나와져 있죠?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to imagine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이 a future가 걸립니다. 목조어입니다. with부터 시작해서 role까지, 그 다음에 for human이라 되어지는 부분 시작해서 뒤에 전체까지가 이 role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요. 점점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서요. 끊어갈게요. 자, 뭐에 의해서요? By the ever expanding influence. 계속 확대되는 영향에 의해서요. 끊어갈게요. 자, 어떤 영향이죠? 일반적으로 machines, 기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특히나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끊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삽입 부분 나와져 있는데요.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되어져 있죠. 두려움 속에 또는 기대를 품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진에 걸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A future with a diminished role. 줄어드는 역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떤 역할인데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Human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역할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었지만 의미구역으로만 잘 끊어서 해석하시면 문장구역별 해석이죠. 이것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구역별 해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의미 구역별로 끊는 건데 전치사나 접속사를 끊어 가시면 됩니다. 또는 부사 정도도 끊을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구나 절 단위로 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would appear to be in declin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whether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be 하고 나오고 있는 건데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would라고 하는 조동사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be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do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까지 전체 다 이렇게 묶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좀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 또 growing presence라 되어져 있는 게 AI assistance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the emergence라 되어져 있는 게 뒤에 cars로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ue to에 걸려져 있는 게 첫 번째가 얘고요. 두 번째가 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요. The necessity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ould appear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to be in decline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be가 동사의 특성, in decline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도 보시면 the role이라 되어져 있는 게 of humans로부터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s부터 makers가 이게 무슨 역할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ther it be A or B면 A이든 B이든 되겠죠. 여기서 A는 뭐예요? 여기 얘가 A고요. 뒤쪽이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 보면요. 커지는 AI 조수의 존재감 때문이든 끊어갈게요. 또는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때문이든 끊어갈게요.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인간들의 역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자, 뭐로써요? As the decision makers 의사 결정권자로서요. Would appear to be in decline
감소하는 듯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길었지만 문장 구역별로 잘 끊어내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문법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명확하게 끊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After all,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 is well documented.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after all, 여기가 부사구가 되어 있고요. Our capacity,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For making mistakes라 되어져 있죠. 얘가 capacity를 꾸며주고 있고요. is documented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동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where은 부사입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끊어갈게요. 실수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is well documented. 잘 또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번째 however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문장까지 도입이 연결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도입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문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입에 대한 부연 시작되고 있겠죠. 본론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부연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however 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However, perhaps the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is to be found here as wel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owever 접속 부사가 되어 있고요. Perhaps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부사입니다. The saving gra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Of human determination이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o be found랑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 비투용법입니다.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to be found까지 한 번에 연결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here은 부사, as well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는 수동태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하지만 끊어갈게요. 아마도 인간의 결단력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너무 기니까요. is to be found here. 여기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비투용법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s well 또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까지도 앞에서 연결되고 있는 본론, 부연이죠. 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Little evidence exists that suggests moder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s it in the futur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little evidenc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little이라 되어져 있는 게 거의 뭐뭐 없는 거죠. 부정의 의미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ist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얘가 exist의 목적어 아니죠. exist는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 있는 에비던스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도 보시면요. 대시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suggest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Modern AI's infallibility.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사절이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all 나와져 있고요. predict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또 동사입니다. 이시 목적어. in the futur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 주어로서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suggest라 되어져 있는 여기랑 predic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병렬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죠? That suggests modern AI's infallibility. 여기 끊어갈게요. 우선요. 지금의 AI의 무오류성을요. 암시하는 증거가 되겠고요. 또는 predict it. 그것을 예측하는 증거가 되겠네요. 끊어가겠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현재 AI 무오류성이나 또는 미래의 그것을 예측하는 그런 증거는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뭐였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뒤에 6번 문장의 결론 문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제 문장이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It is crucial that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we utilize our capacity to overcome such failures to position ourselves as the overseers of AI's own growth and applicatio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같이 가봅시다. 자, 이시라 되어져 있죠? 얘 뭐다? 가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crucial이 보호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대절 나와져 있는데 이 대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진짜 주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주어 용법도 뭐예요? 주제를 나타내주는 힌트 중에 하나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대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여기가 전체 다 걸리겠고요. 쉼표 걸려져 있죠. 위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utilize, 여기 동사가 되겠죠. Our capacity,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o overcome such failures 라 되어져 있죠. 요게 뭡니까? 요 capacity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to positio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안에도 좀 봅시다. To overco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such failure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position이 동사의 특성, ourselves가 목적어가 되겠죠. As the overse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입니다. Of AI's own growth and applications라 되어 있는 여기가 이 oversees를 꾸며주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for부터 뒤에 전체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crucial,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대절이 중요한 거죠.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In light 하면 무엇을 고려하여란 얘기겠죠. 우리 자신의 오류성을 인류가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서요. 끊어갈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능력입니까? To overcome such failures. 그러한 실패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겠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position ourselves. 우리 자신들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뭐로써요? As the overseers. 감독관들로써요. 자, 어떤 감독관들입니까? AI의 자체적인 성장과 적용들에 대한 감독관들이 되는 거가 되겠죠. For the foreseeable future.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 지문을 읽고선 요지를 판단하셔서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제 파악 유형의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은요. 총 5개 문제로 되어져 있죠. 18번부터 시작해서 20번, 22번, 23번, 2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엔 그 중에서 22번의 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제풀이 해야겠죠.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 파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 이 지문에서 어떤 중심 소재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의미 반복이 있겠습니다. 단어 반복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의미 반복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반복 같은 경우도 그냥 단어 반복보다 는 유의어 반복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소재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both A and B 구조로 나오고 있죠. 고대의 수렵 채집인 무리와요. Our intimate speech communities today. 오늘날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둘 다에서요. The diffusion of speech-shaped value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언어의 diffusion,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치관들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여기까지 우선 끊어가시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요.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요.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실이요. And it was via a love egalitarianism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egalitarianism이라 되어져 있는 거 인류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요 대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2개의 문장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찾아줘야겠어요? 중심 소재 찾아줘야겠죠. 반복되는 거 찾아봅시다. 첫 번째, intimate speech communit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랑요.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사실 의미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친근한 언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도대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것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various, 그 다음에 ethically, egalitarianism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 단어가 반복됐다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의미 반복입니다. 가치가 형성되는데 윤리적으로 평등주의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 소재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악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친근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던 것였죠. 그리고 가치 형성이라고 하는 것, 윤리적 평등주의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치를 형성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표시해 보면요, 우선 의사소통 갖고 표시를 한다고 하면 2번, 4번, 5번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2번, 4번, 5번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가치 형성, 또 윤리적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자, 우리 3번, 4번, 5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평등한 체계, 평등성, 가치 기반의 형성, 평등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예요? 우선 1번은 아예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일 확률이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두 번째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죠. 얘도 좀 어떻게 했다? 좀 비율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중심 소재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답의 확률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4번과 5번인데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기반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져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다. 4번, 5번 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4번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4번, 5번으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문장도 주제문이었어요, 사실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평등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잖아요. 걔가 주제이긴 했지만, 명확하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갖고 왔냐면, 결론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에서는 두 가지 구조로 잘 나오는데요. 앞에 먼저 본론이 나오는 거죠. 본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면서 이 결론에 주제가 언급되는 형태가 나오는 게 2단 구조가 되어 있고요. 3단 구조도 있겠습니다. 3단 구조 같은 경우는 맨 앞에가 뭐예요? 서론입니다. 서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주제가 언급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본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주제가 언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조인데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찾아도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제 힌트 찾아줄 수 있겠죠? 주제를 방금 봤었던 그런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힌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역접이었습니다. but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필자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역접이 있겠고요. 두 번째, 믿다라고 하는 것. 저자가 이런 걸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올바른, 적절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도요, 그게 필자가 얘기하는 올바른 것, 즉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주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심 소재 플러스 필자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주제 힌트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문장이 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 힌트로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겠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정리해보면요. but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even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도요,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that sharing and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공유라고 하는 것과요,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올바르고 적절하다라고요. 이렇게 나온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주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는 공유와 상호 협력이 옳고 적절하다고 믿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디 전제하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평등성이죠. 평등성이 뭘 만들어내요? 가치를 만들어냈었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유와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다라고 믿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죠?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공유와 상호 협력이 옳고 적절하다고 믿는다는 게 주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났다? 의사소통으로 만들어진 평등성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어디 나와져 있습니까? 바로 네 번째 선택지에서 나타나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인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등성이 공유와 공주 가치 기반을 형성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소재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게 22번 요지 문제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and our intimate speech communities today, the diffusion of speech shaped value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i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today까지 모두 다 걸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diffusio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뭡니까? 주어가 되겠죠. of부터 시작해서 speech까지가 이 diffus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shaped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동사입니다. values는 목조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both A and B 구조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요. 수렵 채집인 물이 와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our intimate speech communities today. 오늘날에 우리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둘 다에서요. 끊어갈게요. 언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치관들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이게 뭐였다? 사실 지금 주제였습니다. 중심 소지가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형태였죠. 즉 주제이면서 무슨 역할 해주고 있는 거? 도입 역할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and it was via a love egalitarianis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fact 나와져 있죠. 여기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that 하고 나와져 있는 게 여기 listen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had to be accommoda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동사가 되어 있고요. ethically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is 주어, was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비아부터 시작해서 egalitarianism까지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구가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대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접속사 역할밖에 못해요. 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동격의 절이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동격의 대시였던 겁니다. 즉 부연을 얘기해주고 있는 대절입니다. everyone이 주어가 되겠고요.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and listen 여기도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다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be going to, be able to까지 다 연결되는 게 speak하고 listen에 다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모든 사람들이요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죠. 그것이요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수용되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And it was via a love egalitarianism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뭡니까? 뭘 통해서 가능했어요? 인류 평등주의인데 love라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또는 개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앞에서 연결되고 있는 도입이 연결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자체에 대한 부연이죠. 자, 앞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게 세 번째 문장까지 이어집니다. 뭐죠? 도입이죠. 즉 뭐예요? 서론입니다. 서론. 주제가 언급됐었던 그 부분이 여기 세 번째 문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In terms of communications, people were equal and therefore it was believed they should be equal or at least relatively so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n terms of communications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people은 주어, were은 동사, equal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죠. therefore 여기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t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i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 believed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수동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believed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day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가 진짜 주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day가 주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hould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equal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 접속사가 되겠고요. at least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relatively 부사입니다. so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so가 받아오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요 equal을 받아오는 형태가 되겠죠. 요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평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적어도 어떻다? 비교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자,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In terms of communications, 의사소통의 측면에서요. 끊어갈게요. People were equal. 사람들은요, 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therefore, 그래서요, it was believed.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신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사실이요? 이거죠. 뒤에 대절이 진짜 좋아였죠. 그들이 평등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또는 적어도 비교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분부터 이제 본론 나옵니다. 앞에까지 서러운 도입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본론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부터 본론입니다. By this code, ancient big men were not allowed to act controllingly, and modern office managers are not allowed to silence anyone at wil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y this code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cient big me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ere not allowed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not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to act가 되어져 있는 게 보어죠. 원래는 O형식이었던 게 이렇게 2형식이 된 겁니다. controlling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modern office managers 여기 주어가 되겠죠. are not allowed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고요. not은 부사입니다. to silence anyone at will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안에 좀 보시면 to silence가 동사의 특성, anyone이 목적어, at will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요. 끊어갈게요. 고대의 빅맨 하면 뭐예요? 큰 사람? 아니겠죠. 지도자겠죠. 고대의 지도자들은요.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현대의 회사 관리자들도요 허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silence anyone at will. 마음대로 누군가를 침묵시키도록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해주고 있어요? 본론에서 지금 사례 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부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사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또 뭐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Moreover,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promoted the notion that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and that everyone had a duty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oreover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접속 부사죠. 게다가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 뭐예요? 부연이죠. 당연히 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equal acces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speech라 되어져 있는 부분, to speech부터 시작해서 hear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이 앞에 있는 access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promot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no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여기 하나, 또 that부터 시작해서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and 나와져 있고요. 대절도 나와져 있죠. 여기가 뒤에 끝까지가 또 하나가 걸립니다. 다 뭡니까? 얘가요. 이번에 요 노션과 연결되는 동격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that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병렬로 연결되면서 더 노션과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볼게요. that은 접속사 역할만 해주면 되겠고요. property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hould be held 여기 동사입니다.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common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that도 접속사 역할만 합니다. goods and food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n particula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should be shar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hat이 접속사가 되겠고요. everyone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had가 동사입니다. duty가 목적어가 되겠죠.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요 duty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should be shared는 수동태이기도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to take care of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의 특성, everyone el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끊어갈게요.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념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에요? 우선 첫 번째 개념부터 봅시다. The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특히 물자와 식량은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that everyone had a duty.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무?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도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is was probably more true among hunter-gatherers than it is in the modern family, circle of friends or workplace라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부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is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probably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죠. more true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more이라 나와져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비교급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more는 요 true에 걸려져 있는 형태니까 true는 보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among hunter gatherers 부사 처리해 주면 되고요. then 하고 나와져 있죠. 비교 대상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then부터 뒤에가 비교 부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more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then이 나왔다. 비교급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이죠.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입니다. 이사 동사가 되어 있고요. 자,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입니다. in에 걸려져 있는 게 더 모던 패밀리 하나, 서클 오브 프렌즈 하나, 워크플레이스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를 기점으로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마도 더 사실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among hunter gatherers라 되어져 있죠. 수렵과 채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끊어갈게요. 자, 누구랑 비교했을 때요? it is라 되어져 있는데 이거 뭡니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true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앞에 있었던 이 true를 갖고 오는 형태죠. is는 뭐였다? 대동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인 것보다요. 자, 어디 안에 사실인 것보다요? in the modern family, 현대의 가족, 그리고 circle of friends, 친구 사이, or workplace, 직장에서보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사실이긴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7번째, 8번째 문장인데 여기에 뭡니까? 결론 문장이죠. 결론 문장. 그래서 여기 뭐가 되겠다? 주제가 다시 한번 재언급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7, 8번 문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 봅시다. 7번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But even in these cases, we believe that sharing and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접속 부사죠. 자, eve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부터 cases 부사입니다.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belie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believe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sharing and mutual aid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are 동사입니다. right and proper이라 되어진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경우에도요. 끊어갈게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공유와 상호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Remember, if you bring something,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Remember, 명령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 bring 동사입니다. something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should bring이 동사가 되겠고요. enough라 되어져 있는 게 많은 것들, 충분한 것들을 얘기해 주겠죠. 목적어로 처리하면 됩니다. for everyone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remember 뒤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뭐뭐 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형태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구나. 여기 쉼표 뒤에 부분은 remember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목적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끊어갈게요.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당신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충분한 양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요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 겁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요. 지문을 보고선요. 선택지 5개 중에서 가장 올바른 주제를 파악해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겁니다.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반복되는 것과 중요한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특히나 반복되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는요. 단어 반복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의미 반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잘 파악해 주는 건데 잠깐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Why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이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끊어갑시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많은 구매자들은요. 이끌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라 되어져 있죠. 자, 개념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입니까? 식품들을 사고 먹는 것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no longer the nature, 자연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자연이 아니라는 게 어떤 자연인지 대세 설명해
해주고 있죠. created the food라 되어져 있네요. 그 식품을 만들어낸 자연이 되겠네요. 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 Indeed, 실제로요. The nature claimed by many as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라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이죠. 많은 광고가 주장하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관련이 있대요? 식료품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인데요? 걔네들이 only by the as attachment라 되어져 있죠. 오직 광고의 부속물로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반복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념 나와져 있거든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개념 또는 단어들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노션이라고 하는 게 개념으로 단어로 나오는 건데 이거 뭐였다? 네이처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것도 찾아낼 수 있죠. The as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즉 뭐예요? 광고들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as가 나와져 있고 이게 광고로서 반복되고 있다. 얘는 단어 반복이 되겠네요. 앞에 거는 단어 반복이면서 좀 의미 반복이 있겠고요. 왜냐하면 노션과 네이처를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거는 as로 그냥 광고만 되는 요 반복입니다. 즉 단어 반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두 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답의 범위 축소하는 거죠. 중심 소재 두 개 찾았잖아요. 이 두 개를 실제 선택지에 적용해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노션, 개념 또는 단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죠. 요거 우리가 찾아준다고 하면 2번과 5번에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어디 있습니까? 1번, 2번, 5번에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선 3번과 4번은 아예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지워줄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도 중심 소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1, 3, 4번을 지워주고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번과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5번으로 정답의 범위를 좀 축소해 놓으면 되는 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우리가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주제 힌트들을 활용해서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문맥적인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보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앞쪽에 사례가 나와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면서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도입과 함께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광고에 사용되는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해석하진 않았는데요. 이 세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앞에 나와져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헨리 러페브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앞에 유명인을 가지고 오면서 사례를 계속해서 언급해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네 번째 문장이죠.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 네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것을 가지고 뒤에 추가적인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는 주제가 언급되고 그것에 대한 부연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이 지금 문맥 구조상 뭐일 가능성이 높겠다?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네 번째 문장 살펴보면서 주제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increasingly 하고 들어가고 있죠? 점차적으로요. 끊어갈게요. food as help. 식품 광고라고 하는 것이 돕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끊어갈게요. 뭐 하는 것을 돕습니까?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 구매자들이요, 새로운 정의들에 익숙해지는 것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정의들이죠? Words such as fresh and nature. 신선한 또는 자연스러운 같은 단어들의 새로운 개념들이 되겠죠. Definition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잘 여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건데 무엇을 잘 여기게 되는 거냐?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들의 전통적인 의미들의 반대로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가 네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요 네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파악한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들을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정답 선택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뭘 파악했어요? 중심 소재를 통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하고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를 파악해 놨죠? 자, 그것을 실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전통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들을 광고에서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것이 앞에서 줄여놓은 2번과 5번 중에 어떤 거랑 매칭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2번과 매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식품 광고와 관련된 단어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에서 유의미한 어휘 연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단어의 의미를 광고에서 나타낸 의미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으니까 2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다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알고 있어도 지문 분석 해석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죠. 실제로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독해 능력 키우시는 것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was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s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while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while이 지금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any city shoppers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were drawn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사인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learly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the notion 되어져 있죠? 여기 to the notion이 이렇게 잡히면 되겠고요. 자, of부터 시작해서 foods까지가 제 앞에 있는 notion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 O, B 구조가 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누군지 설명 나오고 있죠? associate부터 시작해서 nature까지가 이 foods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사를 사용해서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natur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claimed by the ad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이번에도 분사구가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no longer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the nature,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nature를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안에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자, 여기 buying and eating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of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죠. 동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걸려져 있는 foods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created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foo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이요 이끌리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까?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식품들을 사고 먹는 것의 개념들이에요. 끊어갈게요. 자, 그 음식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관련이 있는 식품들이 되는 거겠네요.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나오고 있죠.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죠.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자연이죠? That created the foods, 식품 만들어낸 자연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ndeed, the nature claimed by many ads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only by the ads attachment로 되어져 있네요. 자, indeed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 nature,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claim도 시작해서 as까지가 분사구죠. 앞에 있는 nature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s associated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이자 수동태가 되겠고요. with food products 이렇게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only부터 시작해서 attachment까지가 이제 뒤에 이 식료품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ed, 참으로요 또는 실제로요 많은 광고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요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랑요? with food products, 식품 제품들과요. 자, 근데 이 식품 제품들이 어떤 거죠? only by the as attachments, 오직 광고의 부속물로서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요 문장 서론으로서 뭐예요?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서론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도 서론으로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 부분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sociologist Henri Lefebvre has called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or the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this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s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clearly 부터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자,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all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all을 기점으로써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두 개 다 모두 다 케이스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of 뒤에 w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referentials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명사절로서 of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부분은 명사 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좀 볼게요. 자, wha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rench sociologist라 되어져 있는 보이시죠? 여기가 Henri Lefebvre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as called 여기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요 what은 뭐였어요? 목적어 역할을 했던 거고요. The decli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부터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자, 뒤에는 the tendency라 되어져 있는 게 a case of에 걸려져 있는 형태고요. of wars가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죠. under부터 시작해서 capitalism까지가 요 wars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to become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얘는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냐면 앞쪽에 있는 tendency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요 tendency에 걸려져 있는 부분 to become이 이렇게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separa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from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분명히 사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례죠? 자, of 뒤에 걸려져 있는 거 첫 번째 부분 봅시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헨리 르페브르가 지시성의 감소라고 일컬었던 경우가 되는 거고요. 하나 끊어갈게요. 자, 또는요 어떤 경우입니까? The tendency of wars가 되어져 있는 거죠. 단어의 경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었습니까? 바로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이라 되어져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향 to become separated 그 경향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로부터요? meaningful associations 의미 있는 연관들로부터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서론과 연결되면서 앞에 도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개로서 그거 추가적인 설명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것이 네 번째로 연결되면서 네 번째에서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ncreasingly, food ads have shopper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s of words such as fresh and nature,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자, increasingl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food a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help가 동사가 되겠죠. shopper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eco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help라고 하는 것이 준사역 동사죠. 뒤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고 동사 원형이 와도 되는데 오늘은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여기 becom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걸리는 거가 되겠고요. 그 안에 좀 보시면요, become이 동사의 특성이죠. accustom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new definitions 연결되고 있고요. of부터 시작해서 words까지가 이 definitions을 꾸며주고 있고요. such as부터 시작해서 natural까지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연 표시 보이시죠? 이 부연 표시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definitions는 그래서 명사로서 앞에 있는 new definitions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까지는 관계 대명사 절이죠.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대시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여져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could well be considere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이자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well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pposite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meanings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끊어갈게요. food ads 식품 광고라고 하는 것이 help 돕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구매자들이요 익숙해지도록이요. 뭐에 익숙해지는 겁니까? to new definition 새로운 정의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떤 새로운 정의들? words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단어들의 새로운 정의들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뭐와 같은
fresh and natural,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잘 반대로 여겨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에 대한 반대요? Their traditional meaning,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주제문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방금 나왔던 주제에 대한 부연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연이 결론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이 주제문에 대한 부연으로서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시켜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new definitions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 and expectations. The new definition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better 부사 처리해 줍시다. serve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needs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of the emerging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system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고요. 얘가 need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쉼표 나와져 있고 위치 나오고 있죠. 계속조용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수식어가 어떤 거예요? 앞에 내용 전체가 아니라 요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을 수식해주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자, 위치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좀 살펴봐야겠죠. 안에 보시면요. 위치가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could not supply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가 되어 있고요. not은 부사입니다. 자, food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목조가 되어 있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expectations는 요 앞에는 food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대시 접속사이자 이번에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match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 새로운 정의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better는 지금 where에서 온 겁니다. 더 잘 떠오르는 식품 산업 시스템의 요구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요. could not supply food. 식품들을 공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that matches부터 시작해서 뒤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 전체죠. 바로 관례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s, although with pretense로 되어져 있습니다. and 여기 접속 부사가 되어 있고요. the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better 여기 부사죠. match 동사가 되어 있고요. shoppers desires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though 접속사입니다. with부터 pretense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건데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겠어요? 분사 구문처럼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건데요.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죠. 우선 주어 뭡니까? 앞쪽에 나와져 있는 they가 되는 거고요. 또 생략되어져 있는 거 당연히 being도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lthough they being with pretense가 되어져 있었던 게 they랑 being이 모두 다 생략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하고 앞에서 걸 연결해서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and는요. 그리고보다는요. 그래서처럼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y better match shoppers' desires. they는 뭐예요? 앞에 있는 정의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의들이요. 소비자들의 열망을요. 더 잘 충족시켰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비록 거칠이긴 하더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24번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제 파악 유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냐 우리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 중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해서 제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요. 이 글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구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단어 반복이겠고요. 두 번째는 의미 반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들어갈 건데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일단 간단하게 좀 해석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care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무려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끊어갈게요.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모형화한 그림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이라 되어져 있죠. 그들의 말들과 들소의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자, a few thousand years ago 여기 우선 끊어가시면 되겠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요. 인간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In shadow style silhouette. 어떻게요?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반복되는 거 찾아봐야겠네요. 자, 찾아봅시다. 첫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000년 전, 또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 또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예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오래전의 이야기들, 고대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의미 반복이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shadows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들, 또 shadow style silhouet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얘는 뭐다? 단어 반복, 어휘 반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미 반복, 하나는 단어 반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중심 소재를 파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 소재 파악했죠? 걔를 선택지에 실제로 적용해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전의 이야기, 고대 예술가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 우리가 찾아준다면 첫 번째 prehistoric caves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과 다섯 번째 from cave artist to roman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3번, 4번에서 나와져 있는 것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찾아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섀도우와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표시해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걸 지울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중심 소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겠죠. 1번과 5번이 두 개의 중심 소재가 모두 다 나와져 있는 것을 통해서 정답의 범위가 1번과 5번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따라서 그만큼을 범위로 축소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과 5번 중에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심 소재만 잘 파악하시면 이만큼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는 것입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는 주제에 대한 힌트들을 통해서 그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인데요. 어떤 것이 독특한지 같이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힌트 어떤 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시들의 나열이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자, 여기 해석했었던 부분들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문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사례들입니다. 예시들이에요. 계속해서 예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동일 중심 소재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그림자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의 예시들을 들면서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특정하게 주제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예시들이나 설명들을 통해서 쭉 나열하면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주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술에서의 그림자 사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제문이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명확한 주제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례들 또 부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도리어 이렇게 명확한 주제문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전체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해석해내도 충분히 주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쉽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자, 우리 주제 파악했어요. 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예술에서의 그림자 사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1번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The Journey of Shadows, 그림자의 여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 그림자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니까 뭐예요? Prehistoric Cave Onward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로부터?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요. 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주제와 매우 일치하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게 우리가 답을 축소해놨던 건데 여기서도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Unique views on shadows.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따라서 1번과 5번으로 축소해놓은 부분 중에서 5번은 해당되는 내용이 안 나오죠. 주제와 일치하는 것은 1번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라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 소재가 더 중요합니다. 제목에서는요. 중심 소재를 명확하게 찾아줘야 확실하게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골라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요 제목에서는 중심 소재만 갖고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제목 유형에서는 특히나 중심 소재를 잘 파악해주는 것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었죠. 자, 이제는 독해 능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문 분석 및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as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구까지 이렇게 뭐가 되겠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rehistoric cave artist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skillfully 부사고요. u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죠. modeling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죠. 그러면서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데 얘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to give가 동사적 특성, their horses and bis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볼륨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또 목적어입니다. 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구성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끊어갈게요.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모형화한 그림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들과 들소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특히나 도입으로 나와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쭉 계속해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A few thousands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자, a few thousands years ago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presented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human forms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 아니네요.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요. 끊어갈게요.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예술은요, 뭐 했어요? 인간의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스타일로요?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계속해서 도입이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 예시 나왔죠.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의 예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but 하면서 살짝 얘기를 바꾸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다? 전개가 시작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볼 수 있겠네요.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essence. 자, but 접속 부사죠. cast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o not appear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n Western ar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until부터 BC, in부터 essence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끊어갈게요. cast shadows 하면 그림자 들이우기죠. 그림자 들이우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어디서요? 서양 예술에서요. 언제까지요? 대략 기원전 400년경까지요. 어디에서요? 아테네에서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네요.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 이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이제 다른 사례가 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t was that 나와져 있는데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바로 강조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져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on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fter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접속사가 되겠죠.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자, had become 여기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 established part of representa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become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가운데 if controversia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classical 하고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주어입니다. 어디까지? writers까지. 그 다음에 claim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뒤에 전체까지 다 목적어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only after 하고 나와져 있었던 부분은 뭐였던 거예요? 요거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부사 형태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었던 겁니다. 부사절을 뭐 해주고 있는 거다? 강조해주고 있는 점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였겠네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대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rt itself 나와져 있네요. 여기 주어인데 요 itself라는 제기대명사는 뭐로 쓰였어요? 제기용법 아니고요. 강조용법입니다. 요 앞에 있는 art를 강조해주기 위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ad begun 여기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with부터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of 뒤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tracing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들이 확고히 자리 잡은 표현의 한 부분이 된 후에야 대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if controversial 있었죠.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절 뒤쪽 좀 보겠습니다. 고전 저술가들이 claimed,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That art itself had begun. 예술 그 자체가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tracing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 모사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함께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림자가 표현의 확고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고전 저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네 번째 문장이 그래서 앞에 세 번째 문장과 함께 전개로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Greeks and Roman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a practice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a fixed point of view,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자, 여기 보시면 Greeks and Roma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r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firs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 make부터 시작해서 cast shadows까지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a practice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쉼표 보이시죠? 부연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 a pract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명사입니다. 그리고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practice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좀 봅시다. to m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transi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rom부터 이렇게, to부터 이렇게가 연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rom A to B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 the transition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로의 전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that하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관계사절이죠.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주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mpli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consistent light sour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a fixed point of view가 또 목적어죠.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도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병렬로 목적어가 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투부정사로 설명해 주고 있죠. 트랜지션 아까 설명했던 거죠? A에서 B로의 전환이었어요. 따라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것에서부터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으로의 전환을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알겠죠? 끊어가겠습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관행이 되었는데 이 관행이 도대체 뭡니까? 대절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가봅시다.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그리고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것을 implied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함축하는 그런 관행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섯 번째도 전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가 지금 사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the exploration of shadows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has its root in an ancient essence. 자, in fac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왓절 나와져 있죠? 요 관계사절인데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요. has 전까지가 모두 다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명사절이죠. 이렇게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has가 동사가 되겠고요. its roo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in부터 essence까지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에 좀 봅시다. what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w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might now cal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나오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였던 역할이에요? 목적어였던 역할이고 shadow stud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삽입으로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연 나와져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부연입니까? 요 shadow studies에 대한 부연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fact, 사실 끊어갈게요.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끊어갈게요. 자, 그게 뭔데요? 뒤에 설명 나와져 있죠. 즉, 그림자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뭐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요. 끊어갈게요. 이러한 것이요.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고대 아테네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도 앞에서 이어지는 여섯 번째 문장과 함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마무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일곱 번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s. Ever sinc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 practice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of부터 시작해서 shadows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has evolved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ong with부터 시작해서 여기 쉼표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s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 artist부터 시작해서 theoreticians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 engaged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in부터 debate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abou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debate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요. 끊어갈게요. 그림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화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along with 하면 뭐뭐 함께 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요. 끊어갈게요. 요 댐이라고 하는 게 요 섀도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S 나오고 있죠? 뭐뭐 하면 따라 부사절입니다.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참여함에 따라서요. 뭐에 참여하는 거죠? In an ongoing debate라 되어져 있죠? 지속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뭐에 관련된 것? 그림자 묘사의 중요성에 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 파악 유형 정리해 봤는데요. 총 5개 문제에 해당이 됐었죠. 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시 소재 잘 파악해 주시고 주제 파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들 문제풀이 방법들을요. 확실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서요. 실제 수능에서 적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문 분석 해석도 했어요. 거기서 해석 잘 안 됐던 부분들과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